안녕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역류라는 거는 거꾸로 올라온다는 뜻이죠. 하수도 역류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본래 우리 입에서 식도, 위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는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방 통행이에요.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없죠. 가끔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거, 그 구토하신 경험 있는 분들 생각나시죠? 그 거꾸로 올라올 때 얼마나 몸이 뒤틀리고 순간적으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실신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거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그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입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 위장하고 식도 사이에는요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곳에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은 이렇게 위쪽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것은 그냥 언제든지 받아주는데 위장에 있는 음식이 십이지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 사람들 그 큰 원인이 뭐겠어요?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 하면 일단 과식을 꼽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위장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렇게 소화를 시키다가 자꾸 위 액이 위로 올라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 과식이라는 것도요. 난 음식 많이 안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게 자기 위 용적에서는 많은 음식일 수가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나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20대, 30대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었던 음식이 이게 40, 50, 60 넘어가면 자꾸 적게 먹어야지 그게 적정 용량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도 빠지고 생명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고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나이 들수록 음식 양은 소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20대나 50대나 먹는 양이 거의 일정해요. 그렇다 보면 그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도 똑같이 먹으면 과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 음식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시 또 잘 점검을 해보면, 아,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하루 세 끼가 너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과식이 1차 원인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음식량을 좀 줄여보세요. 두 번째가요, 너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공된 음식이 우리 주변에 널렸잖아요. 밀가루 음식은 전부 가공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밀가루 음식은 그 밀가루 자체가 너무 많이 가공이 된 거거든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젊어서는 저도 괜찮았거든요. 20대 때는 뭐 밀가루 음식 밥 먹고도 식빵 하나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빵을 잘 못 먹어요. 그 빵을 먹으면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너무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이상이시라고 하면 아, 내가 이제 밀가루 음식은 정말 많이 자제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은 낫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리고 떡 이런 것도 많이 조심해야 되고 떡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찰지잖아요. 떡은 농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만 먹어도 그게 굉장히 우리가 알잖아요. 배 안 고프다는 거. 떡 한 조각이 그 갖는 칼로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 속에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농축이 되어 있어요. 뭐 송편 한 조각, 뭐 찰떡 자그마한 거 이렇게 얇은 거 한 조각만 먹어도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은 게 돼요. 그런 거를 자주 먹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좀 극복하기 힘들죠. 그런 거 있고 또 뭐 소시지 또 햄버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양념을 많이 넣은 그런 뭐 고기 구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먹으면 우리 위장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커피가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커피가 이상하게 위에 자극적이에요. 위산을 많이 분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잠 오는데도 아무래도 힘들고 또 본래 커피가 그 카페인이요. 약간 각성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고 각성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위산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커피,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먹으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낫는다는 거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게 이제 일방통행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꾸로 있거나 아니면 수평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눕잖아요.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오면 굉장히 헛헛하니까 뭔가 그때 음식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거의 10중 8구는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눕는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죠. 원인 제공이 되는 거죠. 먹고 눕는 습관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병원에서 이제 주로 처방하는 약은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약사들은 이제 그거를 PPI라고 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핫한 성분인데요. 그게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렇게 얘기해서 위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PPI가 맞지를 않아요. 그 PPI라고 하는 그 계열에 속하는 약들 이제 그거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처방하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본래는 3, 4주 이상은 연용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 PPI가 그냥 가장 좋은 위장약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혈압약 안에 아스피린을 같이 처방을 하면 아스피린이 위를 상하게 하니까 PPI를 그냥 위장약으로 그러면 그 사람 혈압약도 평생 먹어야 되고 아스피린도 평생 먹어야 되니까 PPI도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혈압약에 아스피린 같이 먹고 있는데 그 속에 위장약을 PPI 계열을 처방받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그런 계열이라고 하면 그 아스피린도 PPI도 당장 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아스피린 대체할 수 있는 오메가3 또 다른 방법들 많이 있거든요. 그 아스피린을 먹기 위해서 PPI를 먹는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PPI는 하여튼 3, 4주 이상 연용을 하게 되면 위가 심하게 위축이 돼요. 위 기능이 많이 위축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산은 우리 위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위산을 아예 차단을 해버려서 위를 보호한다? 이런 거는 어, 공식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정말 위험이 심한 경우에 잠깐 동안 위산을 멈추게 하는 PPI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는 위장 보호제로 인식하는 거는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PPI라는 그 약은 정말 좋지만 그거를 계속 먹어도 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낫지 않더라. 그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산이 있어야 오히려 위가 더 튼튼해지는 거고요. 위산이 있어야 그 단백분해 효소제, 그러니까는 위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소화보다도 단백질의 1차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단백질을 1차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요,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으면 단백분해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해서 소화가 영 안 돼요. 그러면 위장에서 해야 되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장 속에서 심하게 가스도 생기고 소화 흡수 그런 거 안 돼가지고 영양 불량 상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는 사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먹지 못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장이 나쁜데 위장이 나쁜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들을 드시는 분들 제가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위를 살리는 게 사실 첫 단추거든요. 위장이 엉망인 상태에서 무슨 영양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겠다?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짧게 너무 탈진한 상태에서 뭐 영양 수액제를 맞고 기력을 회복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맞는 이야기고 필요한 조치가 될 수는 있죠. 하여튼 여러분 위장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우리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차도 한 잔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사실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그런 거를 아주 나이 먹어서까지 잘 누리고 살려고 하면 평소에 소식하시는 습관, 그리고 커피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먹고 눕는 습관 피하시고요. 가공식품 웬만하면 먹지 마시고 정 먹고 싶으면 일주일에 하루 먹는 날을 따로 정해 두세요. 평소에 웬만하면 먹지 않고 그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좀 걷는 습관, 햇빛을 보고 좀 걷고 하면 위가 굉장히 좋아해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역류성 식도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쓰고 해도 치료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병원 약을 써도 치료되지 않는 분들은 또 저희 약국에 있는 생기산으로 치료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혈액순환제라 그 어떻게 보면 좀 원리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위장약이 아니지만 어, 위장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리들이 따로 있거든요. 제 또 다른 영상 생기산 뭐 위장병 관련한 생기산 영상을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